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숙종임금님. 당시의 최고의 사건은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환이라는 뜻이 뭐예요? 얘들아, 환기 좀 시키자. 창문 열어. 환,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국이란 것은 나라의 권력, 현재의 모습을 바꾸어 버리다. 이 뜻이 환국입니다. 자, 숙종임금님은 조선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셌던, 즉 권력을 다 움켜쥐었던 이런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여러 신하들이 숙종임금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무지가 울트라 슈퍼 파워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환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숙종임금님 시대에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생겨나고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적인 강력한 권력을 가진 숙종임금님. 자, 화면 왼쪽을 보세요. 흠잡을 곳 없는 숙종. 선조임금님은 후궁의 아들이고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왕의 친척이었는데 왕에 올랐습니다. 광해군, 선조의 두 번째 아들인데 역시 어머니가 후궁. 인조 또한 후궁의 아들. 효종은 왕비의 두 번째 아들. 이제 현종은 이제 왕비의 첫 번째 아들이 즉위를 하고 숙종 때가 되면은 왕비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같은 왕이라 하더라도 왕비의 자식이냐 후궁의 자식이냐, 왕비의 자식이 더욱 권력이 높습니다.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송이란 것 공부했었죠. 첫째 아들 중심의 한 집안과 한 나라가 돌아가는 가부장적인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숙종 때가 되면은 전혀 흠잡을 곳 없는 왕비 출신의 첫 번째 아들이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왕이 되면서 14살에 왕에 올라는 숙종은 신하들이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임금님을 욕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수근덕거릴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이런 왕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이 임금님이 바로 숙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하들은 임금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신하들이 아부하고 손을 비비고 이러기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이제 숙종 임금님의 부인들, 즉 여자들을 이용합니다. 자, 숙종 임금님한테는 왕비였던 인현왕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현왕후가 시집을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들을 못 놓는 거야. 자, 왕비가 되었으면은 아들을 하나 떡하니 낳아야 이제 다음에 왕자리를 물려받을 이런 세자의 자리에 오르는데 왕비가 아들을 못 놓으니까 이제 남인들이 서인 출신의 왕비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임금님에게, 숙종에게 임금님, 아들도 못 놓는 인현왕후를 대신해서 장옥정이라는 이 남인 출신의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장옥정이 숙종 임금님에게 이제 가까이에서 알랑방귀 빵빵 끼어가면서
이러니까 남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당연히 서인들은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장옥정, 희빈 장씨, 장희빈이라고 불리는데 이 장희빈이 아들을 하나 놓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내쫓아버리고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장희빈은 이 쫓겨난 인현왕후가 이제 죽어라고 구술하게 됩니다. 궁궐 안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인현왕후의 조그마한 인형, 아바타가 되겠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콕콕콕 찌르면서 인현왕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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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희빈이 못된 짓을 한 것이 나중에 임금님이 알아채고 장희빈을 죽여버립니다.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려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남인들이 권력에서 멀어지고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앞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서인과 남인의 싸움에 서인의 아바타 인현왕후, 남인들의 아바타 장희빈, 신하들과 부인들의 권력마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바로 숙종임금이었어요. 결국 이 숙종임금님은 나중에 인현왕후도 돌아가시게 되고 장희빈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렸으니까 아주 외로움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궁궐을 산책하는데 한 궁녀가 몰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임금님이 다가가서 보니까 물어봤어요. 너는 대체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이 궁녀가 화들짝 놀라서 오늘이 돌아가신 인현왕후 마마의 생일날입니다 하면서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해서 인현왕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궁녀의 아리따운 모습에 홀랑반한 숙종임금님은 이 궁녀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궁녀의 몸에서 아들을 또 하나 생산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야기 기억할 거 없습니다. 아, 숙종 하면은 남인,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아, 임금님이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신하들을 마음대로 체인지 하는 황국이 일어났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인들의 아바타 인현왕후, 남인들의 아바타 장희빈, 이렇게 여인들까지 신하들의 권력 싸움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종하면 첫 번째로 환국이라는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숙종의 업적을 알아보자면요. 숙종 때 부산 출신의 어부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혼자 일본에 찾아갑니다. 일본에 찾아가서 일본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보고 야, 너희 일본의 어부들이 자꾸 우리나라 땅 독도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는데 그러지 마 하면서 항의를 하고 이 이후부터는 일본의 어부들이 독도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안용복이라는 부산의 어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저기 우리나라 북쪽 지역에 백두산 정계비 이건 뭐냐? 당시에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 지역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역인데 여기에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청나라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조선의 땅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북쪽이고 동쪽으로는
두만강과 토문강 이 사이까지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적어놓은 이 비석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없애버려요. 자,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더 크면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숙종의 그 다음 업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해군 때 지방의 특산품을 울릉도, 오징어, 남해바다의 김과 전복 이런 것들 특산물을 세금을 내는 공납이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광해군이 자 이제 특산품 말고 쌀로 세금 내라 하면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당시의 대동법은 경기도하고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가 되었는데 이제 숙종 때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백성들은 이제 세금 내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필요한 물건을 전문적으로 구해다 주는 택배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의 택배 아저씨를 보고 공인이라 불렀어요. 공인이 이제 울릉도에 오징어를 구해다 주면은 나라에서는 오징어 값과 공인의 수고비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인들은 각 지역에 있는 상인 그리고 여러 물건을 만드는 공예품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에게 물건을 구하고 물건값을 지불하고, 자,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면은 돈이 있으면은 훨씬 물건을 사고 팔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종 임금님 때 바로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숙종 임금님 정리할게요. 숙종 임금님 때는 첫 번째로 서인과 남인들이 임금님에게 꼼짝도 못하는, 즉 임금님이 권력을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 황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시장이 발전하게 되고 화폐인 상평통보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의 경계를 알리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고 부산 출신의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일본에 찾아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항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 숙종에 대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